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가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주한미군을 비롯한 해외 미군 주둔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프간이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라면서도 이익을 서로 주고받는 동맹의 진정한 의미는 더욱 부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 아프가니스탄 내 미군 철수에 대한 연설에서 미국의 국익을 강조하며 아프간 스스로 싸우지 않으려는 전쟁에서 미국인이 싸울 수도 없고 싸워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국의 동맹과의 관계, 해외 주둔 미군의 지위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브루스벤의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의 동맹 운용 방식이 동맹에 도움을 주면서도 반대로 도움을 받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며 한국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The Korean case is a two-sided case. We have a mutual defense relationship. The U.S. provides support to Korea, but Korea keeps a ship in the Persian Gulf area. Korea has done many other things to support U.S. security relationships. The Afghans did nothing like that.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도 미국이 전 세계 동맹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적지 않다면서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fghanistan does not fall into the alliance category of a major alliance. South Korea is a major U.S. ally, not only for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s we saw in the Moon and Biden summit, and the results of that is that our alliance has a global view. 이번 아프간 사태가 동맹의 불신을 자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국장은 안타깝게도 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 모든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안보 공약을 의심할 만한 이유를 제시했다면서 탈레반의 위협을 저지하고 억제하는데 미국이 단 2,500명의 병력도 남겨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번 아프간 사태를 통해 북한과 중국 등이 이득을 취하려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all our adversaries are emboldened when they see something like this take place. The Iranians, North Korea, I think the Chinese take advantage of what's going on with this. So now is when we got to be very vigilant. Our relationship has got to be ironclad. 서먼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군사적 관점으로 볼 때 한국군을 신뢰한다면서도 훈련을 해야 하고 또 최고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종교 자유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부기관들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종교 탄압을 하고 있다면서 책임자들을 파악해 처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18일 공개한 조직적인 박해, 북한 내 종교자유 침해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은 정부기관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종교자유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독하고 조직적으로 주민들의 사상과 양심, 종교, 신념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의 프레드릭 데이비 위원은 북한은 전 세계 최악의 종교 탄압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Indeed, religious freedom is non-existent in North Korea, and religious adherents face severe persecution for practicing and holding their faiths and beliefs. 보고서는 특히 북한 정권은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 10대 원칙으로 주민들의 사상을 통제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면서 김씨 일가 최고 지도자의 교시에 따라 주민들이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강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7살 이상 모든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절대적인 감시와 보고 체계에 속하도록 하며 인민보안성과 국가보위성이 종교인들을 직접 체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영국 민간단체 코리아 퓨처의 유수연 국장은 북한의 종교 탄압은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report documents numerous crimes committed by officials from both of these organizations that may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At the most egregious end of the scale, there are credible accounts of the execution of Christian adherents. 보고서는 이어 북한에서 재판 전 조사 기간 동안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폭력과 고문, 음식물과 수면 제한 등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일들이 자행된다고 밝혔습니다. Criminalization of religion in North Korea serves as another method through which the North Korean state can inflict upon its citizens the full range of systematic human rights abuses of its criminal justice system. 보고서는 이 같은 북한 정권의 종교 탄압 사례들을 적시하면서 종교 박해에 책임이 있는 북한 기관과 개인에 대해 국제사회가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나 유엔 안보리가 구성하는 특별재판소를 활용해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These sanctions across the US, UK, and EU were not designated for crimes related exclusively to religious freedom violations, but they are indicative of the symbolic and material costs that can be imposed on perpetrators through these existing domestic accountability mechanisms. 이번 보고서는 2019년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을 지난 2년간 인터뷰해 작성됐으며 종교와 관련해 북한 당국의 처벌을 받은 68건의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해 명시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한다면 국제사회에 선의를 보여주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 CTBTO의 로버트 플로이드 신임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이달 초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 신임 사무총장의 임기를 시작한 로버트 플로이드 총장은 18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서명은 선의를 보여주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다른 국가 간 신뢰 구축의 제스처로서 여전히 실질적인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또 핵기술을 보유한 44개 나라 가운데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을 비롯한 8개 나라가 서명과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 국가들은 서명과 비준 작업이 신속히 이뤄지기 어렵겠지만 8개 나라와 개별적으로 관여하고 그들과 비준을 위해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비내에 본부를 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는 유엔이 1996년 핵실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약을 채택하면서 발족한 핵실험 감시기구로 현재 전 세계 300여 곳에 감시 시설을 두고 핵실험 동향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이 올 상반기에도 다수의 해킹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특히 사이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킹을 벌이는 사회공학적 해킹으로 진화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미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기업 체크포인트는 최근 발표한 사이버 분야 2021 연례 중간 보고서에서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지난 2월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허위 계정을 만들어 사이버 보안 연구원들의 정보를 탈취하는 등 해킹 공격을 펼친 사례를 설명하면서 최근 북한의 해킹 수법이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시간을 투자해 목표 대상으로 하여금 신뢰를 얻는 사회공학적 방식으로 진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정보 탈취 등 관련 해킹이 급증했고 전 세계 사이버 해킹 공격이 전년 대비 29% 증가했으며 해킹 후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격은 93%가 폭증했다면서 사이버 범죄의 양상 변화에 대한 각 정부기관과 민간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대북 지원단체 대표들이 국무부 관리를 만나 대북 지원단체들의 북한 여행 금지 철회를 요구했다고 다니엘 제스퍼 미국 친후봉사의 워싱턴 지부장이 밝혔습니다. 제스퍼 지부장은 18일 VOA에 면담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은 공유할 수 없지만 이번 면담에서 지원단체들은 국무부 측에 북한의 협상 복귀를 원한다면 적어도 지원단체들이 어려움 없이 활동을 수행하고 재미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의 관여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기로 했으며 이번 면담은 지난 2일 미국 내 지원단체들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비정부 기구들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계기로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2017년 6월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송환된 뒤 일주일 만에 사망하자 북한 여행 규제 강화 차원에서 같은 해 9월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